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 저 선물 옵션 만기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앞전에 그냥 한 3일, 4일, 5일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요. 그 선물 옵션 만기 때 또 외인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한 2010년 그 정도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어쨌든 그날 그 주식시장 그 객장에 가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그 12월 선물 옵션 만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지금은 포스코인데 그 당시는 포항제철이었어요. 근데 이 포스코가 그 플러스 난 상태에서 동시호가 들어갔어. 동시호가에서 하한가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외인들이 그 어떤 선물에서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선물 옵션 때는 외인들의 장난질이 되게 심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이 좀 어떤 허술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물 옵션 때는 항상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죠? 개인들이 코스피 한 2천억, 코스닥 한 380억, 그 정도 매수. 외인은 그 선물 옵션 그 관련해서 코스피에서 한 4,760억 팔았어요. 기간이 한 2,200억 정도 사고. 그래,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거 있죠. 그 금투세. 금투세 요게 가장 이제 큰 어떤 시장을 지배하겠죠. 지금 현재 보면요. 저번 달, 그동안 코로나, 그죠? 정점에 그때는 유동성이 한 70, 한 6조, 한 그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50조 무너지고, 저번 달만 해도 한 48조, 49조 이래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또 46조까지 떨어졌어요. 왜 46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까? 항상 해마다 겪어오는 부분이죠. 그 대주주 조건. 거기에서 어떤 세금, 과세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오히려 또 과세, 금투세 어떤 그 과세 부분도 좀 어쩌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어떤 법이, 뭐 이런 뭐 개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외인, 기관은 열애, 그죠? 열애시키고 개인들만 해당된다. 그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미친 법이죠. 그런 상태에서요. 우리가 그 개인들도 보면요. 그 좀 너무 안 해래요.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 해가지고 돈 벌어서 5천만 원 넘길 일이 뭐 있어? 하고 신경 안 써요. 국민청원 저런 데도 보면 주식 하는 사람, 그죠? 활동 계좌가 1,400만 개 정도 되는데 겨우 5만 명 청원 뭐 돌파하고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겁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는 거고. 그 내일 있죠. 내일이 그 국회, 그죠?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일 합의 결정이 안 나면 그냥 기존대로 처리되겠죠. 그래 되면 금투세 뭐 강행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와요. 대폭락 오고 그 어떤 그 이제 뭐 금융이 완전히 붕괴되듯이 이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제서야 누가 책임지겠죠. 뭐 정부 관계자든 아니면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뭐 사과하고 옷 벗고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도 아이고 이거 뭐 난리 났네 하고 진화하려고 나서겠죠. 그러다 보면 뭐 온 나라가 엉망이 되면 그제서야 없던 일을 하겠다. 그래 되겠죠. 뭐 뻔한 수순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 어떤 그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정치란 게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그 양보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또 뭐 요구를 하겠죠. 그래 되면 원내대표 둘이 만나서 뭐 합의를 보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될 건데요. 이 검투세도 보면 그 뭐 단계가 있겠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이후에는 같이 물고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요건, 그죠? 10억에서 얼마냐, 얼마로 상향시키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최소 뭐 10억보다만 증가해도 조금 낫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요즘 나오는 게 한 50억, 그죠? 민주당도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운다고 너가 원하는 대로는 다 못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겠죠. 그러다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100억 이야기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서로 자존심 조금씩 양보했어. 50억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겠죠.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봅니다. 최근 한 며칠 보세요. 주식시장이 계속 병든 닭같이 막 질질질질 흘러내리죠. 뭐 끽해봐야 품절주들 한동훈이라는 타이틀, 그죠? 내세워서 뭐 한동훈 테마 해서 막 쭉 그런 것들 올리고, 최근에 시세 뽑는 거 보면 뭐 그냥, 그죠? 대부분 다 그런 식이잖아요. 품절주들. 왜 그렇겠어요? 검투세 때문이죠. 검투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장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품절주 이런 것만 간간히 시신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계속 녹아내리는 거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연말 되면 그지 막 시다시피 뭐 돈을 막 그냥 막 적극하게 투자금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금, 대주주 요건, 세금 회피성 그런 매도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그걸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그죠? 주식시장에서 하는 작전 세력이라는 거, 그것도 누가 해요? 필요악이죠. 물론 일방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한번 뭐 10배 뭐 이런 초급등주가 나와야 또 다른 종목군에서 그런 종목이 나올까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어떤 그런 식으로 뭐 작업을 뭐 하겠죠. 우리가 소위 작전 세력이 하는 거는 그진 사모펀드 이쪽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 개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 검투세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요. 내가 1,000만 원이랑 투자한 거나 1억으로 투자하는 거나 10억으로 투자하는 거나 100억으로 투자하는 거나 틀리죠. 다르잖아요. 10억 투자하는 사람한테 뭐 조금만 수익 올라와도 5천만 원인데, 그러면 20몇 프로, 한 22.5,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떼버리면 대체 수익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는 뭐 보상해 주나요? 세금 면제해 주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기죠. 이런 부분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응징을 해야 돼요. 하려면 외인들, 기관들 다 같이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관이라는 이 작자들은 거래소 인하하면 사람들이 단타 많이 칠 것이다. 그러면 단타 많이 치면 우리는 돈 번다. 그러니까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래소 인하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찬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관들은 그 기관의 역할을 뭐 포기한 지 오래됐죠. 공매도, 뭐 그 외인들한테 공매도 주식이나 빌려주고 돈이나 수수료나 받아 처먹는 그런 집단으로 변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보면 참 한심하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외국계 증권사나 모든 어떤 장벽을 다 개방을 했어. 공정 경쟁, 뭐 무한 경쟁 이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나라 주시장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펀드가 만약 없어지면요, 일단은 저 중소기업부터 다 망할 거예요. 뭐 중소기업들 전환사채,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제대로 참여하겠습니까? 기관들이 그저
편안하게 돈 벌어먹는데 익숙한 집단들이.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들도 작은 경색에 빠져버리고 어떤 그 동맥경화라 그러죠. 동맥경화. 그러니까 돈줄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멀쩡한 기업들도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부도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왜 공개를 하겠어요? 첫째는 어쩌, 그죠? 대출이나 이런 빚이 아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 하면 누가 그거 하겠냐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뭐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근데 만일 내일까지 뭐 결론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 요건을 10억을 유지한다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큰 폭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 것 어떤 그런 종목은 다 정리를 하고 또 뭐 조금 뭐 손실 구간에 있어도 뭐 절반 이상 매도를 한다든지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물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뭐 주식시장은 살아나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대부분 다 관심 없어요. 뭐 아마 내일 금투시에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하루 뭐 결정 난다 해서 주식시장이 단박에 폭락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일 만일 그 결과를 보고 대주주 요건이 10억 그대로 유지한다 이래 되면요 좀 어떤 그 현금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주식에 있어서 그 리딩을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저는 금투세 저게 어떤 큰 폭락을 부른다. 만일 잘못되면 대폭락이 온다. 이래 예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 반응이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뭐 때로는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맞다 했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이 오르든지 하면 뭐 결국은 제 하나 바보 되는 게 아니고 저를 믿고 매도를 하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대주주 요건 저게 10억 유지된다 하면 아마 12월 말까지는요 계속 흘러내릴 것 같아요. 지수가 끝없이.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12월 말에 주식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내일 상황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준 그죠? 연준이니까 12월 3일부터 그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FOMC 그 연준 그 12월 13, 14 열리는 이때까지는 블랙아웃이니까 연준 인사들은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가나 뭐 잡다한 뽀시래기들이 막 한마디씩 하죠. 뭐 이렇다 저렇다. 금리가 뭐 침체기가 온다. 경기가 어떻다. 막 떠들어서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주식시장 다우나스닥도 막 출렁출렁 빠지고. 그런데 그건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과거 이런 어떤 경기 흐름 이런 거 보면요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제대로 맞추면요 재벌되죠. 어차피 틀리라고 전문가들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월가의 찌라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한 수수는요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세요. 그죠? 코로나 도니까 달러 엄청나게 찍었어. 그거 다 풀어버리니까. 그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죠. 끝없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많은 어떤 돈들이 강달러, 고이자를 쫓아서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무책임하게 찍은 달러를 그 많은 어떤 국가들이 다 또
매수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그죠? 경기 침체가 이제 서서히 조짐을 보이죠. 앞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난리를 설쳤죠. 설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뭐라고 해요? 경기 침체라 그러죠. 이거 뻔한 수순이거든요. 굳이 뭐 눈앞에 있는 찌라시에 현혹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갈지는 뻔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경기 침체 막 떠들어 샀겠죠. 혹자는 전문가는 역실적 장세니 어쩌니 또 전문가 행세하면서 막 떠들어 샀겠죠. 경기 침체 오면 당연히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나빠지면 어떤 소비자들 쓰임새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니까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가가 하락하겠죠. 유가가 하락하면 한때 100불 넘어가고 그 어떤 유가로 그렇게 말썽을 지기는 그 유가도 끝없이 떨어지겠죠. 보통 큰 사이클로 보면요. 어떤 그 파동 이론 이런 쪽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과거 큰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그 유가가, 그죠? 끝없이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유가가 한 4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어쩝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 부분이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는 것이고, 또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경기 부양 당연히 하겠죠. 경기 부양하고 금리 인하하고 각종 부양책 떠들어 제끼겠죠. 그래 되면 주가는 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 돈다는 거죠. 사이클대로.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 조심할 것은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바이오나 이런 부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절대, 그죠? 피해야 되겠죠. 요즘 보면 그 부실 기업들 삼자 배정 해가 유정 막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중에 삼자 배정이나 좋은 거 아니죠. 나중에는 그게 다 매물로 쏟아져 나오니까. 아니면 일반 주주 배정 해가 대규모 유증 한번 때리면 급락해버리고. 그래서 경기 침체기, 역실적 장세 이럴 때는 무조건, 그죠? 재무구조 빵빵하고 좋고 이런 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기업 이런 쪽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와도 어떤 고금리 상태에서 살아남는 기업, 이런 기업 10개 중에 1개 되겠죠. 이런 기업만 선별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9개는 끝없이 하락하는 이런 장세가 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장도 보면 고객예탁금도 46조 급격하게 줄어들고 신용은 반대로 또 올라가죠. 17조 한 3천억까지 올라갔어요. 이 또한, 그죠? 자살행위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는 금투세, 저 부분이 내일까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속보라도 나오면 보고 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금투세 저거 때문에 어떤 모든 주식들이 질질질 흘러내려요. 전혀 힘을 못 쓰죠. 오늘도 보면 한 300 몇십 개 상승, 그 하락 종목이 한 800 몇십 개, 압도적으로 계속 하락 종목이 많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식에서 지금은 좀 수익 내기가 좀 힘든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전환점은 금투세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내일 보고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